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만났습니다. 역전형 세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기한 대표가 오늘 방송의 컨셉은 어처구니 없다 이거다. 어처구니 없는데 웃기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웃긴지 한번 이따가 심도 깊은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인호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정기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예뻐하는 강미정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인지 질투심인지 요건 좀 따져봐야 할 거예요. 왜 질투심을 제가 느껴요? 나이로 보면 질투심의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나이 차이 많이 나죠 두 분. 얼마 안 많이 납니다. 나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왜 아니 강미정 대변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네. 그 듣는 놈이 변사 섭섭하죠. 나이 차이 별로 안 난다 그러면 거의 언니 동생으로. 왜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는 거야? 아 예. 아니, 대표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방송의 팬들과 진행자 사이를 저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나? 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네.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방송에서 우선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뇌물죄로 피의자로 완전히 이제 됐어요. 검찰 기소 피의자도 아니지 피고인이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되게 점잖게 이 상황에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반응을 잘 안 하고 계셨는데 오늘 드디어 판문jas고 황당하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위의 월급이 장인어른의 뇌물이 되는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저도 오늘 이 방송 직전에 윤건영 의원님 만났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아니 화나는 건 뭐 디폴트고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법률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또 워낙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최인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뭐 그거 참 그 황당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죠. 배락 기소다, 위법 기소다 이래 하지만 이 계획 기소 그러니까 윤석열을 우리가 기소하고 네. 잡아 넣었는데 풀려났지만 아니 뭐 전직 대통령 또 한 사람 남았으니까 억지라도 계획 기소해서 소위 말해 검찰을 또 뒷받치고 있는 또 일부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하는 뭐 그런 균형 감각, 틀린 균형 감각, 나쁜 균형 감각이 또 발휘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것이고 또 뭐 이제 자기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제 확실시 됨에 따라서 아니 뭐 부담스러운 거는 빨리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나쁜 생각도 있는지 신기 관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진짜 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4월 18일에 김건희 씨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엿새 있다가 바로 문 대통령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절묘한데 2010년에 MB 정권에서도 4대강 비리 터지고 좌파 연예인 제가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있는데 출연료 그리고 강의료 가지고 문제를 같이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추려고 하는 듯한 법기술을 부리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엉뚱한 방향성을 잡고 이쪽 불이 좀 큰 것 같으니까 불길 좀 나눠 피워보자고 하는 어쨌든 늘 해왔던 정치검찰 수법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검사들이 하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은 했고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검사가 정치하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검사들을 건드리니까 우리가 이런다 이런 메시지 같은 거 아닐까요? 전 대표님? 그러니까 끄떡하지 않는다.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개혁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권한 뭐 10분, 100분
활용해서 기소할 사람 기소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주지검장이 누군지 봐야 되겠죠. 박영진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이원석 총장 시절에 있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사단에서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 있거나 여전히 윤석열과 일정하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보면 의도를 읽어야 한다. 의도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지. 그 의도가 뭐냐? 한동훈 좀 띄우려고 하나? 문재인 죽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죽이면 지금 민주당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쪽으로 쏠려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끼워 넣기 해서 자 옹호할 수도 없게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유무죄 판단 지금 한들 뭐합니까? 무죄 나올 게 저는 확실시 되는데 다만 이들의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 건으로 끝나겠느냐. 전용기 의원을 공격할 수도 노영희 변호사를 공격할 수도 어떤 정치인도 다시 공격할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대선 기간에 얼마든지 이들은 나름대로 기획해서 수사하고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여줄 거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이미 철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에. 네, 카모마일님이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만 문 대통령 뭐 인연이 제가 좀 깊으니까 예.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당시 문 변호사와 인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변호사 시절에 뭐 가까운 분들하고 뭐 어쨌든 그 부산에 노래방이 많은데 평생 노래방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뭐 청렴하면 문재인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이를 취업하는 데서 거의 뭐 뇌물적으로 뭘 했다, 개입했다, 보고받았다, 지시했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분이죠. 참 검찰 너무 심하고 네. 정말 이 참 화밖에 안 납니다. 사실 검찰이 기소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가 보기에 정치적인 기소로 보이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또 이런 짓을 왜 할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 기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네.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 때문에 진짜 열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 특히 윤석열의 저 악행 행태에 대해서 진작에 좀 나서서 그렇죠. 비판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이 성품이 워낙 온순하고 또 바른 분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윤석열이 관계없다고 누가 지금 박영진 지검장과 저 기소 내용 전주지검장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라인 김건희 그 배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본인을 대통령 만들었어요? 문재인 차라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제기를 했다면 좀 속이라도 덜 아플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저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괴물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딱 당하고 나서 보니까 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옹호하려고 해도 이게 파장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문을 일으켜서 공부들을 일으켜서 검찰을 공격을 하거나 저 비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냥 봉변을 주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뭐 아쉬운 게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죠. 나는 그분들은 좀 서운해요. 아니 대통령은 본인이 뭐 잘못이 없으니까 그 점잖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성품을 청와대에서 모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저 평산에 가든지 검찰 앞에 가든지 아니 대통령은 좀 점잖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좀 떠들고 아니 이런 식으로 그 창피 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지속적이고 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대응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환기시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몇 의원들 빼고 나면 뭐 평소에 자주 가는지도 모르겠고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저는. 아마 그래도 아마 전 정부 탄압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게 방금 기자회견을 본 것이고요. 사실 추가적으로 난리 칠 겁니다. 이거 난리 쳐야 되는 사안이에요. 실제로 최인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웃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낙인을 찍는 효과로서 약간의 포토라인을 세우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100% 우사라고 보는 거고 아마 앞으로 더 난리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제가 아까 이름을 이제 박영진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들이 공격할 때는 무자비하게 공격하고요. 그리고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 잘못이 있는 것과 이것이 노출돼서 한 개인의 인생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에어비앤비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공유 숙박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 등록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딱 콕 집어가지고 야, 그 사업자 등록 없앴는데 너 2년 3년 그러면 제주도에 그 조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에 동해안 바닷가 조사 한번 다 해볼까요? 부산에 에어비앤비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도화시켜서 세금을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아예 막아서 못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법처럼 다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문다에 걸렸으니까 너 주고 봐 이러면서 마치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몰고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느냐라는 걸 보면 전형적으로 검찰이 특정인을 죽일 때 그래서 저는 이름을 외워놓고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거듭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공개해야 된다.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마 국회에서 지난번 이름하고 얼굴 공개해야 된다니까 난리 났었습니다. 안 된다고. 본인들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얼굴을 달고 본인의 명예를 본인이 지키게끔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검찰하고 사실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숙 여사 타지말 방문도 문제 삼았고 비행기 타고 갈 때 황제 대통령 없이 여사 혼자 갔다고 또 문제 삼았고 그걸로 지금 고소된 국힘 의원들도 있고요. 이제 딸 문다혜 씨 공격했다가 그리고 사위까지 와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을 목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타임테이블 보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 우리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와이프, 아들, 딸 이제 조국 대표 감옥을 지금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네, 예. 중요한 거는 2021년에 사위는 무혐의가 났어요.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이랬습니다. 해당 급여가 통상적인 직원 대구였고 대통령의 영향력과는 무관하다. 근데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니까 무죄였던 게 이제 다시 기소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슨 빨래질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했던 거를 다시 또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네. 기소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 뭐 당시 사이 대통령 사이면 취업하면 안 됩니까? 월급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무직으로 계속 있고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생활비를 뭐 몇 번 대줬다, 뭐 내지는 이제 형편이 어려운 딸에게 뭔가 좀 아버지로서 뭐 좀 보태줬다.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 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게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게 만들었으니 그거는 네가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이 논리를 너무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어요?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국회에 가면은 여야 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국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뭐 판검사쯤 되는 모양이에요.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데 이거 정당이 달라요. 거기 전화해가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개하면요. 제 취재해가지고 한 100개쯤 공개할 수 있어요. 평소에 어디 가서 술 먹고 누가 술 접대했고 보수정당 의원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주모 의원 있지 않습니까? 주모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더니 한번 찾아가지고 정말 탐사보도하듯이 한번 다 해볼까요? 이 사람은 진짜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면서 상대를 죽여서 이익을 보려면 정당한 내용 가지고 관점이 다른데 이것은 충분히 가벌성이 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을 가져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로 멸문지화하듯이 하는 이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네. 그럼 척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 이름 알아야 된다. 어떤 놈이 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두 번째
그 유사한 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접대 받는 놈이 없었겠어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생활을 이만큼 하면 어떤 놈이 어떻게 했고 술을 마실 때 어떤 술버스를 싣고 어떤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셨는지 이런 걸 모르겠냐고. 그럼 그거 다 깎아? 진짜 한번 까버릴까? 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생각 안 해보고 상대가 되어 있는 이거를 그렇게 다 하느냐고. 이 검사 다 조사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술버릇이 어떤지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 받아가지고 언론에서 공개하는데 자, 이것은 명예훼손 안 걸릴 정도로 취재원이 있고 증언을 녹취를 해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놀았다. 자, 그러면 김땡땡이다. 이름 밝히지 않고 이거 우리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면 견뎌내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정말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상직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이제 기소됐는데 같은 혐의로 저는 이상직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앞으로 어떤 태도와 진술을 보일지 몰라 개인적으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다. 왜요? 예?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위험한 게 있어요? 아니 위험한 것보다도 네. 글쎄요. 그 뭐 이거는 뭐 뇌물이 아닌 거는 뻔한 것인데 네. 글쎄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육감으로 이상직 의원이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스탠스를 가질지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왜 취업시켜줬니? 이제 물어봤을 때 또 검찰이 딜하자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또 실제 뭐와 다르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증거나 진술 같은 걸 혹시 확보해놓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사실 걱정도 좀. 그러니까 뭐 있죠. 뭔가 이렇게 저렇게 딜하다 보면 그 뭐 이상직 전 의원이 본인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뭔가 사실이 아닌 위증을 할 수도 뭐 그런 정도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목도 있을 수 있죠. 이 이상직 전 의원이 그런 의혹입니다.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뭐 다른 사건도 지금 다 재판도 받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하여튼 이 배락 기소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을 우리는 다각도로 점검해봐야 될 때입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기소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에요. 31기고요. 이 사람은 지난해 5월에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완석 총장하고 사실은 되게 친해서 이완석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요. 이완석 총장은 한동훈 씨하고 친합니다. 네. 한동훈 전 당대표하고 근데 이완석 총장하고 한동훈 전 당대표는 사실 지금 공통점이 윤석열하고 지금 틀어졌다는 게 사실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지검장이 할까? 원래 이 사람은 친윤 검사로 이름이 이제 날렸었던 이완석 총장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한동훈계로 넘어간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지금 현재 방향을 조금 보면서 한동훈하고 이제 뭔가 이 자리를 같이 하면 결국 이쪽하고 대척점을 가져야 되니까 뭐 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은 분노의 방향과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옮기는 데만 딱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윤 정권을 만드는 데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과연 보호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화력은 좀 떨어지니 우리에게 분노하는 그 화력을 문재인 대통령 쪽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 안 했죠. 소환 통보 없었죠. 그쪽 변호인한테 입장도 안 들었죠. 그리고 나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의심해볼 수 네, 핫듀 유튜브님께서 민주당 흔들기라는 게 너무 뻔한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고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싸워 사실상 나가야 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기소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는 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검사들이 또 자기가 얼마나 또 잘난 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김건희 씨 수사는 지금 되고 있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를 제가 지나갔는데 그때는 김건희 수사해라, 디올백 수사해라, 윤석열 뭐 구속시켜라 이런 그 데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이 법원 쪽으로. 근데 또 반대 검찰청 저쪽 이 서초대로 있는 검찰청 쪽에는 또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시끄럽게 모여가지고 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전히 그 윤석열 라인에 있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했는데 이 김건희 씨나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라라고 하는 그분들은 오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왜 수사를 안 받고 있느냐, 검사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장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기록물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막 이런 또 대답을 해서 매우 황당무계한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2년에 수령한 거라면 당시에 생산 기록물 현황에 보고되어야 되는 거 맞죠, 관장님?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록물로 관리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아니, 기록물로 관리된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용산에서. 용산에 어떤 말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관장님은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에요. 용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란이 되고 세상을 뜨뜻하게 한 디올백인데 그 디올백이 생산 현황에 보고돼 있어야 되고. 네, 저 뻔뻔한 태도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 얘기는 어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박성재 법무장관도 저런 식으로 대답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뭡니까 도대체? 저것도 증거인멸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기록물이 만약에 없다면, 예? 저기 디올백이 가짜 디올백을 기록물에 했을 수도 있다는 그때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유추해 보면은 뭐 엉터리 디올백을 해놨는데 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또 없앴나? 실제로 대통령과 왜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이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올백 뭐 보관하는 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도 나올 건데 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물품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워낙 많아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디올백인데 디올백은 당연히 선물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선물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기록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관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디올백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쉴드 치려고 하는 마음이고 본인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히려 자인하는 꼴이 돼버린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 대통령 기록관장 윤 비서실 행정관이에요? 저 사람 출신이? 전 대표님? 저분이요? 네. 아니 고집 출신인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 이동혁 지금 기록관장 말씀이죠?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요. 예, 그 이동혁 기록관장인데 제가 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니 왜냐면 지난 4일에 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서 예. 전임 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대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뭐예요, 정확하게? 알밖에 해놨나? 네. 일단은 뭐 기록관장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사실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안동 출신이고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장이고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7 상임심판관,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 8 심판관, 뭐 이것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저분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세무공무원.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자의적인 해석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대통령 기록물 그 기록관장을 오는지는 앞으로도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실 그쵸. 내용이에요. 아니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방식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하나같이 짜고 뭐 일종의 레파토리가 있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우리가 뭐 대답할 때 딱 정해진 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불리한 거는 말 그냥 돌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이 양반은 그 모경중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서 계엄 당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대답해요. 그것도 이제 기억 안 난다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하는 지금 저 사람 뭐 기록관장이 기록을 하려면 좀 기억력이 그런 대로 일상적인 기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하는 관장인데
뭐 세무계통의 또 공무원이라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사람들이네. 정권이 답답한 바뀌어서 분들이야. 혹시 이제 수사를 받거나 이러면 자기는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해 가야 되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 결국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정리정돈이 훨씬 자신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기록관정으로 있는 거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을 못하는 뭐 이유가 기본이 되는 사람이지 생각이 안 왜냐하면 노영 난다. 여사가 갑자기 방송 진행합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이러니까 윤건영 의원한테 디올백 어딘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군지 갑자기 하니까 저 사람 이러면 제가 이제 이동혁 관장이라고 아는데 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사실 아니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거를 12상 계엄 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무슨 기록관 관장입니까? 그 사람이. 이동혁 기록관 관장이 원래 올해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4월 달에 갑자기 얼마 며칠 전에 자기 그만두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임 이제 사람을 다시 뽑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 출신 중에 넣겠다고 네, 하니까 이 사람이 아예 증거인멸 전문가다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정리됐나 봐요. 그 법적으로 영부인 명품 수수한 거는 처벌 대상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럼 디올백은 뭐 지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거죠. 사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도 딱 정해진 대로 기록만 하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 그 우리가 조선 시대 때도 대통령 그때 왕이었죠.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해도 실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까지 다 실록에 쓰는 거고 그 후신이 사실 대통령 기록관인데 이 사람은 지금 머리 써가지고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 기록하고 다 보관하면 되는데 그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논해야 되나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디올백 지금 제외됐다. 어차피 이제 수사 안 한다.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또 수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건희는 또 빠졌다는 거예요. 김건희랑 이정우 이 두 사람은.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힘이 있고 누군가는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하나 이제 뭐 증거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네. 이복형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제 덮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쪽 생각이죠.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경찰의 특수본 수사든 드러날 것이고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덮을 사람 덮더라도 다 덮고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김건희 수사가 본격화되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외부적 조건으로는 이제 한동훈이 좀 부상하고 있다. 한풍이 분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경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덮고 가더라도 끝낼 수는 없을 거다. 계속 파고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자막에 삼부토관 의혹 인물들 자금 추적자를 일체 검찰에 넘겼다 하면서 이제 특정 인물의 조사 결과를 넘겼다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물은 이종호 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김건희 씨를 말하는 건데 그 자료를 넘겼다고 하면서도 고발자 명단에는 또 그 둘은 뺐단 말이죠. 공범으로 언급된 사람 둘을 어떻게 이렇게 근데 뺐어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라 공수처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우리가 네. 물어보니까 이 이복현 씨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할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는데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그냥 자료는 내가 보내주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고발해야 된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검찰이나 검찰 출신이나 금감원장이나 다 이제 봐주기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같이 조나모죠. 그 양반 이제 같이 데리고 갔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또 한국에 또 오고 네. 또 MOU도 수시로 또 체결하고 그래서 주가 띄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에 이렇게 차익을 했다는 건데 그 최해병 관련 그때 해병대 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하고 네. 이종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단톡방이 알려져서 아니 그 3부라는 게 그 3부 토건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골프 군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 1부, 2부, 3부 뭐 골프 그거 뭐 약속 제대로 됐는지 체크한다 했는데 근데 군 골프장은 3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임성근 증인이 나와서 또 그대로 그랬다는 얘기해 거죠. 언제 뭐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뭐 특검으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반드시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이복현 원장은 그 뭐 검찰 있을 때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그 이제 금감원으로 원장 시켜줬다고 그때 임명에 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전문가답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정부가 전문성을 다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수사 해봤으니까 금융 전문가다 해가지고 앉힌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 기록관장도 저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시키고 특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부분은 조나무 띄우려고 각본은 김건희가 쓰고 조연을 윤석열 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오니까요. 네. 검찰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제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사의 주도권을 특검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한 번도 통과 못하고 이제 42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집단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봐줄 거 봐주고 기소할 거 기소하고 고발할 거 고발하면 이거 사실 수사기관에서 정권 바뀌고 다시 조사를 할 때 듣고 만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고발된 내용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하면 보복 수사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칠 것 치고 끊을 거 끊어서 다 넘겨놓고 그냥 정리정돈하고 우리는 빠지자라는 계산이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을 누가 그러면 주도하느냐. 저는 기획자가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망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 출신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검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지금 하고 있다. 정말로 네.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고요. 또 하나 답답한 얘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거죠.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기일에서 계엄 당시 인식에 관해서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불렀냐?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무슨 얘기를 지금 듣겠다는 건지 이건 뭐 너무 뻔해서 게다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지금 이 행안부 장관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 없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었다는 게 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내란이 아직도 안 뭐 끝나고 부르는 거지. 진짜. 다 불러서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했던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당신들 내 앞에서 그냥 바른 소리 해봐. 바른 소리 해봐 하는 게 딱 거짓말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네.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내용들도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조목조목 모두가 탄핵당한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청산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란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증인 신청하면 판사는 거의 다 받아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원래는 잘 안 받아주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막 피곤하게 하고 뭐 중앙부원하고 별로 관련성 없으면 당연히 안 받아주는데 지금 윤석열 씨한테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나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서 물론 기각 결정이 났지만 탄핵돼서 올라간 게 그 이유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봐주기 조금 불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윤석열은 심우정을 더 부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국무위원들을 싹 다 모아서 한번 여기서 잡들이 한번 하고 그리고 나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내란 수사 정인으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이렇게 한 것은 내란 수사에도 압박을 가는 것도 있지만 돌려치기 아니겠냐. 지금 맹태균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뭐 지금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야 내란 수사에 딱 오게 해서 다른 이 맹태균 주가 조작 이 부분을 말은 안 하지만 눈 부릅뜨고 딱 지켜보면은 그거 니 뭐 이거 빨리 해가지고 구속시키거나 특히 김건희 빨리 구속시키면 안 돼 하는 그런 또 우회적인 압박일 수도 있겠다. 라는 또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검찰 지금 내가 봤을 때 검찰 지금 민주당 오히려 지금 사사건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사실 저는 좀 객관적으로 느끼게 됐는데 조성은 작가는 아니다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한다 뭐 이랬다면서요. 그런 이제
나눠서 봐야 되죠. 검찰은 지금 완전히 지금 윤석열 또는 김건희, 한동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네. 수사를 하고 있다. 사법부도 너무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게 뭔가 법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경찰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히 불태우더라. 오늘 본인이 영동구 경찰서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와 명태균을 고발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가보니까 수사검사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가 지금 김건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절대 여기에서 물러서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성은 씨 싱크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 김건희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김건희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모든 것. 수사관 한 분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 약간 전반적인. 예. 네, 거기 이제 제가 어떤 실에 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수사를 할 거였으면 기소 먼저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수사한다고 한 게 엄청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예,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아니 검찰에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한다는 거는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할 것처럼 해서 소환일지 저걸 잡고 있다 또는 이제 변호사 선임이 됐다라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이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소고발이 아마 수십 건이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데 오히려 검찰보다 빨리 경찰에서 김건희 소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 내란은 사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이 의혹들도 결국에는 살성특검, 상설특검 임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검하고 검찰이 같이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수사 다 해놓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기소가 진행이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사실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탄핵 소추할 때 그때 그 대법원장 추천도 받아가지고 그때 내란 특검 했어야지요. 아 진짜 아쉽다 아쉬워.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그건 나중에 받았잖아. 그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시라고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네. 뭐 국민의 검찰 무슨 법치주의 이런 거 뭐 다 이제 해봐야 너무나 이제 뭐 허황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 하는 거 보라고요. 자 이재명이 압도적 1등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판을 뒤흔들어 보려고 하고 누군가를 밀 것처럼 하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감행하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40일 동안은 이런 부러지면서 저 사람이 저짓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결론이 뭐냐.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사실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멈추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교 문제도 있고 이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알박기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심하고 있죠. 예. 기재부의 공훈위가 또 열려서 알박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최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황당한 뭐 강원랜드 마사회 이거 지금 전부 다 교체하려고 공훈위를 하고 있다는 미쳤구나,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들 전부 다 막아야 된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외교 부분 지금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본인이 지금 총대 메고 외교 관리를 하고 있죠. 또 포주기의 가능성이 있고 옛날에 마늘 파동처럼 또 굴욕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수사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상설특검이라도 임명을 바로 해서 우리한테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또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숨길지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 알박기는 이거 난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적 공부 좀 덜 나왔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라든지 마사회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 많은 기관장들을 인사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것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론화하고 이 문제제기를 세게 해야 된다. 그 이제 그 새 정부 들었으면 국회가 공공기관장 또 상임감사 등 임명할 때 임기를 같이 맞추도록 네. 예. 뭐 그거는 우리 정부가 들었으면 거부권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도 그거는 실제로 검토 우리 중입니다. 전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네, 네. 그게 책임 정치의 하나의 일환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례적으로 너무 속도를 빠르게 지금 평의까지 오늘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모임이라고 더 여민이라는 모임이 있죠. 여기서 오늘 의원회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거고. 물론 이제 반면에 국힘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언제까지 검찰이 당신들 편일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정치권 전역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당신들 편이겠느냐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고 검찰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견제구를 안 해주면 견제구를 던져주지 않고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 선을 많이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더여민에서도 그 차원의 일환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권 남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네. 저희도 굉장히 좀 유심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면 검찰이 지금 이렇게 윗선에서는 뭐 윤석열하고 지금 같은 길을 가면서 거의 목숨 걸고 그냥 윤석열 지키면서 우리도 한번 여기서 어떻게 비벼보자 이러는 취지인 건데요. 젊은 검사들은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조직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사 엑소더스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검찰 조직 해체하고 이 청의 위상을 기소청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기 너무 뻔하니까 퇴직을 지금 신청한 사람이 3명이면 그중에 1명이 10년 차 이하. 그리고 이전에 야근을 해도 특활비랄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사 환경이 악화되고 정치 압박이 맞물리니까 조직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너무 창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퇴직 검사가 40명이래요.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검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97% 이상의 그 일반 검사들은 엄청 그 많은 일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밤 늦게까지 서류 검토해야 되고 실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고 1, 2% 안 되는 그 3% 이내의 특수통들 때문에 그렇죠.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오로지 나쁘다고만 안 봅니다. 왜냐면 부끄러워야 해요. 부끄러워야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소청 설립, 검찰개혁 조직,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제 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우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칼퇴하겠다, 뭐 사건이 되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로펌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법조 경력 7년만 세우면 이제 판사로 전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경력 7년만 채우고 판사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과중한 업무, 보상 없는 희생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욕밖에 없는 이상한 조직 견딜 수 없다 뭐 이런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 예. 검찰 떠나는 사람 아니 그게 이제 검찰에 대한 반성이고 그렇죠. 선배 검찰 일부 아주 기득권 검찰에 대한 반항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검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남아있는 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또는 검찰 개혁이 왔을 때 협조하고 그때 가서 또 본인들이 뭐 진로를 판단하겠지만 뭐 이런 것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다르게 증명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서울법대 내란과 뭐 출신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법대 출신 중에서 좋은 사람 90% 이상이겠죠. 제가 추론하면 우리 예전에 언론사 취업할 때 참 어려워가지고 언론고시라는 말도 쓰면서 언론사 들어가서 언론사 기자 활동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팬으로 뭐 권력의 뭐 부당함을 좀 맞서 싸운다 이런 거죠. 지금 언론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다수 언론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검사 예를 들어 특수부 검사가 조직 정치를 망치면 그 나머지 검사들이 일어나서 그 특수부 검사들을 제지하거나 어떤 식으로 비판하거나 해야 되죠. 그래야 조직의 내부 자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면 저는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게 맞다는 거. 검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경찰이 훨씬 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맡겨야 되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수사청을 만들어 진행하면 되죠. 결국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범죄자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조직의 90%가 설사설량한 마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10% 때문에 조직을 없애야 되죠. 관료 조직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관료 조직에 정부 주요 공직자 중에 10%가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90%는 괜찮으니까 이 관료 조직까지 가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찰 이야기만 하면 검찰의 다수 검사들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관행, 잘못된 점을 보호해주거나 또는 묵인해주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싹 정리해라. 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말씀드렸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아무도 반성 안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 사안들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되게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멸문주의시키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 수계로 옹호하는 모습 보였다면 사실 필요없는 조직이라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프로스 조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게 정치 검찰이 소수였고 대부분이 다 정의로운 검사였다면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상황은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도 검찰 개혁을 초반에 외쳤는데 검찰 해체를 외칩니다. 아, 이제는 그 해체까지. 지금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검찰 얘기했지만 언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방송, 지상파 종편 그리고 이제 다수의 유력 신문사 뭐 우리 최 의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뭐 사기업이니까 뭐 존속하는 것은 뭐 살아라 죽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라면 대한민국 언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정말로 인정을 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나는 검찰 조직보다 더 먼저 언론부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언론은 민간기업이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편집권의 독립 그리고 보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언론 보시라고. 이게 언론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파멸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계속 옹호하는 근데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상단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전달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정말로 광국가 세력 때문에 한 거 맞습니까? 선거 부정 때문에 한 게 맞습니까? 이거 인정하는 보수 언론인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건희 때문이다. 뭔가 무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고 자 민주당이 출탄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논리를 막 떠들어대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거국단 세력이 돼서 바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언론의 잘못은 그러면 얼마나 크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자 하나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언론은 사주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주에 대한 뭔가 진상규명, 책임을 묻는 거를 국회나 여의도에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한 번도 정말 뒤집어지게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한 것처럼 언론사 사주를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혹은 법안을 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판사들도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11월 중순에 용역 보고서를 서울대 연구단인가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겼어요. 법관에 대한 부당한 외부적 부담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법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사건 재판하면서 외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판사가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빈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았지만 반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느낀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고요. 특히 형사사건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들을 했고 특히 정치인 등 공인이 당사자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많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정말로 외부 압력이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판결 법관에 대한 언론 정치권의 비난과 압박이 너무 심하다.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 다는 게 너무 못 살겠다. 그다음에 신변에 대한 물리적 위협, 공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부당한 좌표 찍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지금 제가 했던 하여튼 말만 다 모아보면 부당한 좌표 찍기 이런 겁니까? 아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좌표 찍기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일으키듯이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 이제 이 그 소위 말하는 법조인 출신들의 여러 가지 이제 사설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다 뭐 현직 검찰 또 법조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정치권에도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죠? 맞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 하다가 대형 로펌에도 가고 우리 노 변호사님도 안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게 좀 동업자의 뭐랍니까 이득이라나 이해관계라 합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사회는 과도하게 좀 구조화되어 있다. 네. 다른 나라의 그 물어보면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정치인이고 뭐 국회의원 되고 이런 비율이 훨씬 낮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미국 많지 않나? 아, 미국요? 네, 미국은 매우 많은 걸로 알고 미국은 또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뭐 네.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법조 개혁 뭐 또 헌법상의 영장 독점, 기소 독점 이런 거를 할 때 멈칫멈칫하는 듯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국회도 되돌아보고 네. 직업군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 국회도.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네. 검찰 개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해내야 자, 여러분들 지금 스픽스 보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3,300분이나 됩니다. 어우, 감사드리고요.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단독으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덕수 채널A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덕수 이르면 다음 주 중반에 출마를 선언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사실 이제 29일 전후로 해서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하고 관계가 되는 그 2+2 협상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부터 이게 지금 뭐가 좀 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한덕수 씨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4명의 후보들이 다 자기랑 손잡겠다고 다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손을 내밀었어요. 홍준표 그 후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참 고무가 되고 있고 홍준표 시장하고 이 한덕수 이 대행하고의 지지율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거의 30%대에서 둘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나 이 정도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요. 그리고 더 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사실 더 그런 마음도 갖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이 추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원식 의장한테 혼났잖아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예의를 다했는데 정말 국회 못 쓰겠다. 나 진짜 이러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계속 계산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그 망신을 당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우선 그 싱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비상경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저것 때문에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나 한번 나가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당연히 들어야 될 말들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잠깐 뽕이 차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결국에는 색깔은 하나도 없다. 본인의 설 자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뭐 4명의 후보들 중에 답이 없으니까 한덕수한테 손을 뻗는 거지 실제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당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해서 했겠습니까? 이 잘못 판단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욕심이 본인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저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추경하자
저는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껴서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고요. 그 옆에 지금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항의성 막 이렇게 네, 소리가 소리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죠. 저 사람들은 진짜 한덕수가 의원직한테 한마디 들으니까 진심으로 열이 나서 우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덕수 앞에서 어쨌든 실드 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상황 인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정권을 잡는다? 아니 이번에 못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못 잡도록 해야 한다. 감정을 섞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금 삶이 어떨지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부산 가보십시오. 식당 안 가보십니까?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내 혼자밖에 없어요. 호월에 예를 들어 테이블이 한 40, 50개 있는데도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눈물이 안 나서 죽어나는 지금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진짜 상상 초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자기들 제비 다 받아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다. 거의 정말로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덕수 편을 든다고요? 윤석열 이 사람은 더 도란 인간이죠. 지금 나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때문에 나라가 이만 옆골이 된 거. 이것도 이재명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잘못된 거냐고. 양심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근데 저자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행세하고 나와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저 사람을 찍어줘야 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놈을 어떻게 여기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든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덕수 헌재에서 탄핵 인용해주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몇 주 전부터. 아니 그 당시에 그 한덕수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 결정 내릴 때 아무리 봐도 난 이 사람은 정말 헌법 위반이 중대한 거니까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헌법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해가지고 사실 돌아오고 나니까 이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한덕수가 아까 뭐 열받아서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한다는데 제가 보던 진짜 열받은 이유는 오버액션이 있을 줄 알았죠. 본회의장에서 한덕수는 예? 우리 전용기 의원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 뭐 과한 뭐 말이나 욕설이나 또는 뭐 누가 신발을 던진다든지 오버액션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의장님이 탁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국민이 존엄하게 꾸짖는 이거 보고 이제 완전히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열받았을 거고, 이왕구 또 할 때도, 이왕구 그 지명할 때도 사실 바로 탄핵 들어올 줄 알았겠지. 예, 그 또 안 하니까 그 한 방 먹고, 오늘도 오바 핵심 할 줄 알았는데 한 방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마지막 국무회의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마 선언한다 뭐 이런 뭐 보던 것 같은데. 본인 계산은 다 틀린 거고, 저도 아까 사실 저 막 웅성했잖아요. 저도 소리 많이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는데 소리는 그렇게 지를 수 했냐고. 있지. 뭐 실제로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분노하시면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가지고 괜히 저 사람한테 더 강력한 액션을 취했다가 괜히 이게 또 언론에서 이상하게 바람 잡아가지고 마치 한덕수가 피해자인 양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가십시다. 네. 라고 해서 크게 소란이 없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할 때는 다 국힘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샤우팅을 한 거 아니에요? 국힘 의원들이 샤우팅했고 권성도 원내대표나 지도부 등등이 나왔고요. 예, 예. 우리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나갔고 저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원식 들으라고 의장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하나라도 틀린 말은 없고 100% 한덕수가 왜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그래 할 때 국힘에서 야유 보내잖아요. 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바로 오늘 당한 거는 국힘 의원들이고 한덕수예요. 네. 예. 오늘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고 무슨 역할인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9번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4월 22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관세 협상에 대하여 관세 협상은 출마 장사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산업을 지키는 최전선, 정쟁에 매몰되어 국익을 희생시키는 민주당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두 달간의 대행 정부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띄우기, 여전한 여당 행세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제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지파출소 지금 요즘 너무 활약이 대단하신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나경원 씨가 드럼통 시연했던 거, 드럼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거, 그걸 이제 고발을 했고, 나경원 씨는 또 여기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자꾸 가짜뉴스들을 가지고서, 특히 한덕수 씨는 자기가 권한 대행자리 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매국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대선 후보에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추앙이나 잘못된 기사, 가짜뉴스 같은 걸로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실제로 건가요? 가짜뉴스들을 면면히 보면 기가 찹니다. 저희가 매일 1시 20분에 저렇게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거짓말이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고요. 뭐 드럼통 논란도 있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소년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 알만한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그 이재명 대표는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거든요. 할 게 이제 없나 봐요. 재탕에 그거 해봤자 이제 안 먹히는데. 이거 처벌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가짜뉴스가 돌면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허위사실입니다. 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끊어주셔야지 그렇게 끊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이런 허위사실들이 퍼날라질 것이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시려면 민주파출소에 들어가시면 그냥 네이버에 민주파출소 치시면 이런 창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처벌받았던 창 그리고 팩트체크 창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딱 끊고 가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뭐 한덕순이 김문순이 한동훈과의 대결이 아니고 맞습니다. 가짜뉴스와의 대결이죠. 아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접수된 게 10만 6,947건 그리고 매일 한 300건 정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고를 많이 한다는 맞습니다. 건데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한덕수 씨가 막 우리나라 항공사들한테 미국 비행기 좀 사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돈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미쳤나 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됩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 내란 행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들이 다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 같았으면 10번, 100번도 더 탄핵 소추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100% 똥볼을 더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찰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일환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원식 국회의장이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덕수 너무 기분 좋아갖고 미국 간다 그러면 그때 비행기 탈 때 딱 탄핵시켜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민주당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시기를 놓쳐서 탄핵하느냐 마느냐 뭐 가만히 놔둬도 저 사람의 스타일은 원래 계속 똥볼 탈 거니까 그게 반사이익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가 저 행태 그리고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루에 지금 국내 총생산이 한 8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며칠입니까? 열흘, 한 달, 석 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보고 있는 피해의 총액을 따지면 저는 수십조 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생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뭔가 변화, 새로운 좀 희망 같은 게 보여야 뭐 좀 밥도 사 먹고 회식도 하고 뭐 투자도 좀 하고 이럴 건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정확한 시기에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작에 했으면 정리정돈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건데 오히려 이만큼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더 걸리는 시간이 또 이만큼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한덕수가 이제 출마를 해버리면 탄핵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한덕수 이제 탄핵을 안 하고 출마를 하면 그 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합니까? 최상목이 하면서 40일 동안 제가 대통령 행세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할까? 그때는 이제 대선이니까 최상목 하는 거 그대로 봅니까? 말로만 예를 들어 통상하면 안 된다. 중요한 외교적 관계에 대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뭐냐고. 여기에서 오는 피로감은 실제로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이미 실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지나간
버스를 잡는 심정이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한덕수 씨는 출마 결심을 이미 굳혔다고 하고요. 원래는 다음 주 초에 사퇴를 하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나간다는 거 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29일인가요? 국무회의하고 그다음에 진출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결선으로 나갈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가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9일 이후로 지금 늦춰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8일 날 돌아와요. 그리고 결선 진출이 29일 날인가 이렇게 30일인가 이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후보들 중에 한덕수의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덕수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실은 거의 꽃놀이패를 쥐고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초에 이제 1일 아니면 이 체코 방문이라는 거 계속 지금 얘기하고 이제 체코 방문하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없을 거예요. 원전 도장 찍으러 갔다 와서 한다. 그리고 권땡땡이라는 사람이 동행해서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국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행 인물이 같이 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 적은 있는데요. 방송에서 뭐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힘은 없을 텐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것은 오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진짜 이재명 후보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이들이 지금 막 흔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아까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를 하고 매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지지하는 상당수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뭐야 왜 못 막아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네, 이준호님께서 한덕수 씨 국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트럼프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를 거기 가서 해라. 여기서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탄핵 관련된 내용 내지는 세상에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이렇게 설치는 꼴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지금 거의 막 목전에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대한민국 진짜 미쳐 돌아가나 보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짜 네. 겨우 이기지는 않겠죠. 이기는데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고 그리고 그 이기는 과정이 국민적 축제의 과정이어야 이 민주주의가 K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권자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국가를 민주적으로 구성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사실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이제 그 빌드업을 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캠페인 들어가고 나면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각자 자기 진영으로 뭉치는 이런 속성들이 생길 텐데 이때 이것을 뚫고 쉽게 우리 같은 사람이 미친 듯이 민주당을 밀어야 되고 전용기 의원과 함께 새로운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내 친구, 내 가족 다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도토리님이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 최상목이 체결한 모든 협상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준호님은 또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면서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이러면서 좀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이걸 보내셨는데요. 다들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또 많은 도움 주시는 기업들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전화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목포 경양푸드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달콤한 과일을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꿀참외와 애플 청포도 한정기획으로 세트 초특가 지금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어봤습니다. 꿀참외 1kg과 애플 청포도 한 송이를 19,900원에 드립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성주 꿀참외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애플 청포도
무료 배송이고요. 19,900원.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막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화나지만 좀 달콤한 거 드시고 시원한 거 드시면서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제품을 만드신 그 경영푸드의 대표님이 직접 서울까지 오셨어요. 목포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른쪽 상단의 댓글창에 스픽스 가정의 달 기획 성주 꿀참에 이렇게 해서 바로 누르면 들어가서 주문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픽스몰이나 스픽스 스토어가 없이 아예 이제 회사를 직접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꼭 댓글창에 가정의 달 기획 상품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저 안주를 해서 소주 한잔 하죠. 예, 저는 전용기 의원이 하시다고 하면 대환영인데 워낙 일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딱 한 병만 갖고 갈라먹지. 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흥분하시고 많이 화내시고 이러셨는데요. 우리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라도 매일매일 이 말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계속해서 좀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